우리가 살면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대출을 겁내야 합니다. 빚을 줄여야 위기가 줄어들죠. 빚을 감당할 수 있어야 삶이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비 나한테 있나 없나, 그리고 생활비 다 쓰고도 좀 여윳돈이 좀 남아서 그걸 비축해 놓을 수 있냐 없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축을 해둬야 그래야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그럴 때 대비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 말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냥 아는 척하면서 남들에게 인기팔이해서 영업팔이해서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개인의 위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40대 한 후반, 50대 초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리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애써도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죠.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주식을 해야 된다, 부동산을 해야 된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투자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부로 뭔가에 욕심을 부리고 이제 돈을 벌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행동하면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한다라는 건 일정 부분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른 어딘가에 한눈 팔았다가 내 본업도 휘둘릴 수 있고 되게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중산층에서 한번 탈락하고 나면 하층민으로 전락하면 다시 중산층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빚지고 중산층에서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나면 삶은 그냥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주가도 2400대인데 2000m로 내려가고 1800m로 내려가는 것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가 엉망이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꼭 경제를 알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던 이를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대통령이 경제를 1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개막장이 어딨냐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앞으로 환율 폭등, 물가 폭등, 이자 폭등으로 사람들이 지갑을 어쩔 수 없이 닫아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꽤 우려스러운,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국 경제에 칼바람이 분다 그러죠. 꽤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집값은 2015년, 2017년 가격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도 되게 많고요. 문재인 정부 초기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설마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앞으로 더욱 이제 삶이 어려워진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고요. 2025년부터 경제 성장률 1.5%, 1.6%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지랄 맞은 상황을 어떻게 버티고 견디고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5년간은 그냥 불안의 시대다라고 하는데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 불안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마음을 좋게 먹고 마음을 단단하게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버텨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죠.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계단씩 밟으면서 우리네 삶을 차근차근 좀 이제 진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월급쟁이 되게 200중 300중이라고 어떻게 얘기하는 놈들 많은데 실제로 월급쟁이가 가장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직종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되게 감사한 거죠.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거, 이번 달을 잘 보내는 거, 이게 되게 고마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존버하고 살아남는다라는 거, 이거 되게 대단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 정말 단단히 먹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움직여야 되고요. 조용히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챙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도전하고 내가 움직여 나가고 하면서 나의 삶을 좀 괜찮게 만드는 것, 그거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쓸모있다, 쓸모없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보다 스스로의 삶을 좀 어떻게 좀 추스려가며 나를 좀 괜찮은 존재가 되게끔 하게 계속 좀 끌고 나갈 건지,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살아야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지켜보는 모습들, 여러 가지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 더 두고 봐야죠.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요. 잘 궁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며 지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마음을 좀 더 굳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궁리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두고 봐야죠.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없고요. 그저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잘 따져봐야죠.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움직이고 좀 두고 봐야죠. 그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은 꽤나 힘겨울 것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심상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지내야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며 지내야 될까요? 고민이 많이 들 겁니다. 당연하죠.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착실하게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제가 되게 안 좋죠. 주식 시장 안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요.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에 이 1인 가구들 고독사도 되게 많답니다. 코인 사기, 연끌 사기, 창업 사기, 부동산 사기 이런 것들 때문에 망가지는 이들도 되게 많고요. 지금은 이제 매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황경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막연하게 부자가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삶이 좀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희망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큼 무서운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냉정하게 세상을 내다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거, 명심도 명심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매번 뻔한 얘기 똑같은 얘기만 한다라고 지적질하는 놈들도 있는데 그런 놈들의 인생이 아마 앞으로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 좀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런 생각들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출금 내야 된다, 빚 줄여야 된다, 그래야 위기가 줄어들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